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1부에서 끝나기 직전에 그 남성분께서 신길동을 물어보셨습니다. 역세권, 공공개발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투자해도 되냐?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마지막 끝나는 시간 무렵에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냐 물어봤는데 감정평가는 이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건 감정평가를 하려면 제가 이게 그 공부를 한 1시간 넘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감정평가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만 그냥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걸로 이 감정가를 좀 추정하는 걸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너무도 중요한 너무너무도 중요한 권리가액의 추정 방법입니다.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재개발 재건축은 현물 투자이기 때문에 보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누가 날 수용해 갔다면은 너 땅과 너의 집은 얼마야 하고 권리가액을 선정해 가지고 가져가죠. 그래서 그걸 그냥 보상가라고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권리가액은 뭐지? 이런 분도 있고 공부하신 분들은 권리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권리가액은 그냥 보상가 정도로 알면 더 쉽게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감정가를 많이 알려고 하는데 감정가라고 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감정가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정확한 공식은 없지만 감정을 할 때는 그 집과 토지를 전수검사를 해서 하나하나를 봅니다. 지적도를 놓고 현장을 가서 보면서 얘는 현장은 이러한 이유로 감정을 좀 높게 줘야 되겠구나, 낮게 줘야겠구나 하는 부분인데요. 감정평가를 할 때는 모두가 일단 기본적으로 100% 일로 봅니다. 일로 보고 접도성, 세장형이냐, 아니면 편의시설거에 가깝느냐,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문제를 해가지고 16개 항목을 가지고 1 또는 1.1, 1.2, 0.8 뭐 계산해서 평균을 냈더니 1.2다 그러면 감정률을 120% 해줘서 감정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려다가 공부를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을 뭐 한번 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정가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시지가죠. 공시지가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서 권리가액을 산정을 할 때 뭐 주택 공시가격 뭐 공시가격의 몇 프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공시가격이 높으면 권리가액이 높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나대지라든가 땅은 아주 좋은데 건물이 40년 된 거라 형편없어요.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은 낮지만 나중에 권리가액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투자 방법인데 주택 공시가격이 낮으면 자기 권리가액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그럼 그거 사가지고 권리가액이 높으면 큰 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요 계산 방식을 알면은 아마도 재개발이나 또 재주택 재건축 하는 데 가셔가지고 쉽게 좋은 가격을 살 수 있거나 적어도 손실을 보고 사진 않는다. 우리가 어떤 지역, 정비구역 지정한 지역 가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게 도로라고 할게요. 도로들이 이렇게 나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이렇게 나 있고 뭐 이렇게 안쪽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납니다. 도로 사이에 이제 집들이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어떤 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또는 어떤 도로는 지렁이길로 돼 있어가지고 지렁이길에 차도 안 들어가는데 단독주택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이게 들어가가지고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들은 감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안 들어가 차도 안 되는 또 감정률이 낮고요. 주변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상업지역 내에 있으면은 또 감정률이 높고요. 또 여기로부터 멀리 갈수록 감정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건 생활의 편의성이 반영되는 거죠. 저도 이거 공부를 한 10년 전에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요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감정할 수가 없어서 일반이 쉽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그 인터넷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계산 방식이고 그냥 이것은 일반적으로 권리가액 계산식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저 차 대표가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근사치에 가까웠고 그나마 크게 투자에 도움이 됐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 저 스스로도 투자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한번 계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재개발, 재건축은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만 내가 투자한 현물 출자한 지분율이 많아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만큼 이익이 나게 많이 돌아오는 거죠. 만약에 이익이 없으면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고 이익이 많으면 내가 환불,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사람들은 뭔 모르고 평당가, 자 10평짜리를 같이 샀는데 어떤 사람은 3,000에 샀고 어떤 사람은 2,500에 샀어요. 그랬더니 자랑을 해요. 나 평당 2,500에 10평짜리 샀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권리가액이 발표하고 나면은 평당 3,000에 산 사람은 예를 들어서 3억 정도의 권리가액이 나온다면 여기 10평짜리는 1억 5천도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당가로만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권리가액을 추정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 좋다. 일단 권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면요. 대지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넣습니다. 공시지가는 언제 걸로 넣으시는 게 좋냐면요.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입니다. 만약에 2018년에 사업 시행가 됐다면 지금의 공시까지는 반영하지 마시고요. 2018년에 공시지가를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넣으시고요. 감정률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감정률을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대지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감정률을 넣고 나서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의 면적 전용 면적 더하기 공용 면적, 우리 주거 공용 면적 있죠. 그걸 보태가면 건물 면적이 나옵니다. 곱하기 잔존 가치율입니다. 그 다음에다가 이게 큰 집합가로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비례율, 사업 이익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사업 비례 이익 비례율은 모든 조합원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사업성이 좋으면은 130%도 있고 150%도 있을 겁니다. 사업성이 안 좋으면은 90%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이걸 모를 때는 그냥 비례율을 일단 무조건 100%로 넣고 계산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비례율이 높아지고 이런 게 발표가 되면 거기다가 자기가 계산한 권리가액에다가 100% 받으신 분들은 130%면 1.3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에서 변수 좀 간단한 걸 말씀드릴게요. 건물의 면적에서 잔존 가치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흙벽돌로 지었는지 벽돌로 지었는지 콘크리트로 지었는지 아니면은 판넬로 지었는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틀려집니다. 보통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벽돌로 지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30년 된 거 봤을 때 그냥 잔존 가치율은 평당 한 200 정도 계산하시면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것은 한 250 정도, 구옥, 나무라든가 흙벽돌로 되어 있는 거 한 평당 1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잔존 가치율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 나오고 공시지가 쉽죠. 근데 감정률이 좋은 건데 감정률은 이게 이제 감정률 어떻게 되냐면 감정가는요. 두 개의 감정평가 회사가 평가를 해서 2분의 1을 나눈 산술평균로 정하는 게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130에서 140%를 넣으면 좋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150%에서 200%. 일반 단독주택은 130%를 넣는 게 좋은데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감정가를 높게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에 코너짜리이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이런 코너짜리가 상가 있으면 160% 넣어도 된다. 이렇게 보셔서 땅의 위치에 따라서 이 감정률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투자를 하실 때 감정가가 높은 주택은 어떤 걸까? 이것은요. 대지의 접도 정도가 중요하다. 접도면이 10m에 접도하고 있느냐? 8m에 접도하고 있느냐, 6m 도로에 하고냐, 4m 도로냐, 2.5m 도로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으려면은
10m 도로인데 일반적으로는 없겠죠. 대부분 6m와 4m 도로가 접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6에서 4m 정도가 접한 다세대 주택이다 하면 140%, 2.5m에 차가 안 들어간다 싶으면 130% 정도 보시고 또 한 코너짜리다 하면 16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지 면적이 커서 유용성이 큰 거. 대지 면적이 크면 재개발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세장형이나 작은 거, 그다음에 20평, 30평짜리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크면서 거기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감정률이 높죠. 왜? 거기에 있는 주민들끼리 으쌰으쌰 해서 새로운 건물 신축을 지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큰 경우에는 또 그만큼 감정률을 더 5에서 10%라도 더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물의 유용성이 큰 거. 건물이 다 낡았지만 그 자리가 상가 자리이거나 근생, 뭐 그 미용실을 한다든가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사무실을 한다든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유용성이 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감정가를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건물들은 건물을 다시 재개발하더라도 그러한 장사와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조합원들한테 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상업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상업지에 가깝거나 상업지 내부 또는 공공시설과의 근접성이 좋아서 살기가 편하다. 그러면 2에서 한 5% 정도 더 감정률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그냥 이거 잘 모르신다면 요 네 가지만 보고도 투자를 하시면 감정가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는 권리가액을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투자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